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18일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포스코 DX에 대한 건데요. 여러 분석 보고서랑 데이터를 좀 모아봤습니다.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요즘 정말 그 핫한 키워드들이잖아요. 바로 이 중심에 있는 기업이 포스코 DX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빠르고 깊이 있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 위주로 그 의미까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포스코 DX가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나, 또 어디에 미래를 걸고 투자하고 있나, 그리고 재무 상태는 믿을 만한가, 시장 참여자들은 또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거죠. 최신 이슈나 미래 전망,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위험 요인까지요. 이걸 좀 균형 있게 짚어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좀 입체적인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의 정체성, 그러니까 본질부터 좀 파악해야겠죠. 포스코 DX,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그냥 단순히 포스코 그룹의 IT 계열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기술 두뇌이자 동시에 실행하는 팔다리 역할을 하는 IT 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제철소나 요즘 뜨는 2차 전지 소재 공장 같은 아주 큰 산업 현장 있잖아요. 거기 자동화랑 운영에 꼭 필요한 EIC 엔지니어링입니다. EIC가 전기, 개장, 제어의 약자인데요. EIC요? 그러니까 공장의 신경망 같은 거군요. 그렇죠. 공장의 신경망이자 혈관 같은 걸 설계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죠. 이게 탄탄하게 받쳐줘야 그 거대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축이고, 그럼 다른 한 축은 뭔가요? 다른 하나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입니다. 공장을 자동화하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 내의 IT 시스템 운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I, 시스템 통합 업무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EIC 엔지니어링이랑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럼 요즘 특히 더 힘을 쏟는 분야,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만한 건 뭔가요? 변화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룹의 차세대의 핵심 먹거리,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인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산업용 로봇 자동화하고 스마트 물류 자동화에 드라이브를 장하게 걸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즘 포스코 DX가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철소나 2차 전지 공장처럼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위험한 공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로봇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무인화, 자동화를 구현하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봇하고 물류자동화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좀 보이나요? 최근에 그 AI 기반의 물류 자동화 전문가를 한 150명 가까이 영입했어요. 기술 역량 강화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로봇팔 몇 개 설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AI를 이용해서 전체 생산부터 물류 흐름까지 싹 다 최적화하려는 큰 그림입니다. 사람도 많이 뽑고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군요. 네. 일단은 안정적인 그룹사 물량이 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기술이랑 경험을 먼저 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발판 삼아서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룹 안에서 실력을 확실히 검증받고 그 다음에 외부 시장으로 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인 성장 경로를 밟고 있는 셈입니다. 네, 핵심 사업하고 성장 방향이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활동들이 실제 숫자로, 그러니까 성적표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실적을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나요? 네, 그룹사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성장세는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을 보면요.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매출은 1조 4천억 원 후반대,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원 내외 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자료에서는 매출 약 1조 4,732억 원, 영업이익 1,089억 원, 또 다른 자료에서는 매출 1조 4,858억 원에 영업이익 1,105억 원,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작년 실적은 그 정도였고, 그럼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2024년 예상치로는요, 매출이 한 1조 5,155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885억 원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이나 그 스마트 물류 자동화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수주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성장세가 확 꺾였다기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흐름은 확인됐네요. 그렇다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곳간 사정은 좀 어떤가요? 신사업에 계속 투자하려면 자금 여력이 중요할 텐데요. 부채 수준 같은 건 괜찮은 편인가요? 재무 상태는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80.06% 수준인데요. 80%면 제조업 기반 엔지니어링 회사치고는 낮은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121.36%로 양호하고요. 현금성 자산도 약 1,847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신사업 투자나 R&D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무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분석도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더 최근 자료를 보면요. 총 자산은 약 8,083억 원인데 총 부채는 오히려 줄어서 약 2,44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늘고 부채는 줄어든 거죠. 재무 안정성이 더 개선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시장은 이 회사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데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 PBR, ROE, PER 같은 가치평가 지표들이 궁금합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뭐랄까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포스코 DX를 분석할 때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가치평가 지표들을 보면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PBR, 아시죠?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자료에 따라 약간 다른데 6.86배에서 많게는 8.32배 사이로 나타납니다. 와, 700, 8배요?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7, 8배나 높게 평가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PBR 1배가 순자산과 주가가 같은 수준이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PBR이 그렇게 높다는 건 단순히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2023년 기준으로 24.44%예요. 이거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한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아주 잘 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PER, 주가수익 비율은 약 34배에서 44배 사이, 어떤 자료는 40.84배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동종업계 평균 PER이 한 29.43배 정도거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PER 40배 수준이면 와, 투자자들이 현재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40년치를 미리 주가로 지불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정말 공격적인 평가네요. 맞습니다. 이 높은 지표들이 바로 시장이 포스코 DX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로봇, AI,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최근 1년간 주가가 52주 최고가, 그때 31,050원이었거든요. 네, 기억합니다. 거기서 조정을 좀 받아서 현재는 약 23,000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부 분석에서는 향후 1년간 수익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7.7%로 역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다소 충격적인 예측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예측이요? 아니, 앞에서는 실적이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상방이 상반된 신호인데요. 기대치에 비해서 단기적인 실적 증가 속도가 그 눈높이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그런 걸 반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매출 공백이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주 높은 기대감과 잠재적인 실망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시그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주가가 미래 가치를 너무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뭐랄까 일종의 경고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주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이고 또 어떤 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나요? 최대 주주는 역시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분율이 65.38%에 달해서요. 지배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약 8.02%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요. 네,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3조 4,208억 원, 순위로는 124위 정도에 해당하고요. 수급 개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네요. 그럼 외부 환경 변화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이슈 같은 것들이 포스코 DX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변수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외부 환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우호적인 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인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DX 지원 정책, 그리고 로봇 산업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다 포스코 DX의 사업 영역하고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정책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국 IRA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가 지금 IRA에 대응하려고 북미 지역에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대표 자동차 기업들하고 합작 형태로 진행 중인데 바로 이 새로운 공장들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걸 포스코 DX가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RA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중요해졌고 그 기지의 자동화, 스마트화를 포스코 DX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단순히 수주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 그것도 최첨단 생산 라인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술력을 확실히 입증하고 향후에 미국 내 다른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글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메이저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장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포스코 DX를 어떤 테마로 묶어서 주목하나요? 들어보면 여러 매력적인 키워드가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핵심 테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 AI,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장비나 소재 공급망 측면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이렇게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키워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요. 관련 산업이나 기술 트렌드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의 주도주 중 하나로 확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기대감하고 맞물리면서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바로 어제였죠. 10월 7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꽤 큰 폭으로 올랐던데 그 상황을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월 17일 종가가 24,250원으로 마감했는데 이게 전날보다 4.08% 상승한 겁니다. 장중에는 26,4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저점은 26,000원이었습니다. 변동성이 꽤 컸죠.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 보면 연초에 주가가 한번 확 급등한 이후로 꽤 오랫동안 박스권,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좀 지지부진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어제 거래량이 전날 대비 무려 515% 이상 폭증하면서 아주 긴 양봉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 박스권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가려는 매우 강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이동 캠균선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술적 신호입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제 그렇게 급등한 배경은 뭘까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특별한 호재성 뉴스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요, 어제 주가 급등을 촉발할 만한 아주 새로운 대형 뉴스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기존에 있던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게 크고요. 둘째는 시장이 AI 및 로봇 자동화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혜주라는 인식이 다시 부각되면서 마침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하고 맞물려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뉴스보다는 기존의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증폭된 결과라는 해석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보죠. 앞으로 포스코 DX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장 정점에 대한 우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이런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시장의 시선은 단연 산업용 로봇 및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에 집중될 겁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시스템 수주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성장 정점에 대한 우려는 아직 좀 이르되 공출로라요? 그룹 내부 물량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 정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이나 디지털 전환은 사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아직 적용될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둘째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관련 투자는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계속될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DX의 수주 잔고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현재는 성장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정점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매출 전망치도 분석기관에 따라 1조 2,500억 원에서 1조 5,155억 원 수준까지 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AI 및 스마트 팩토리 부문의 성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인데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포스코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이게 자료에 따라 분석 방식의 차이는 좀 있지만 매출의 94%에서 많게는 97.6%까지 그룹 관계사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94%에서 97%요? 와, 거의 전부네요. 그렇죠. 이건 곧 그룹사의 투자 결정이나 경영 상황 변화에 포스코 DX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룹 차원의 투자가 축소되거나 실적이 부진해지면 포스코 DX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90%가 넘는 내부 거래 비중이라.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룹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안정적인 내부 시장에 안주하다 보면 치열한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부 분석에서의 부정적 수익 성장률 마이너스 7.7% 예측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왜 이런 예측이 나왔는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AI 및 스마트 팩토리 시장 자체의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삼성 SDS나 LG CNS 같은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특화된 강소기업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들과의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이건 전방 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비 구축이나 운영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이것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공된 자료 중에는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가들의 시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특정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료에 제시된 분석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 DX는 그 그룹사의 안정적인 물량을 기반으로 로봇, AI 같은 고성장 산업에 진출한다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뚜렷한 이벤트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좀 우세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따라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나누어서 매수하는 이른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가격대로는 기술적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 구간, 이 정도에서의 접근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 조정 시 분할 매수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요? 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정책, 2025년 기준으로 주당 150원에서 180원 수준이 예상되던데요. 이런 배당과 최근 더욱 개선된 재무 안정성 역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과 안정적인 배당, 재무 건전성,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분석 자료에 나온 예시일 뿐이고요. 저희가 드리는 투자 추천이나 조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포스코 DX에 대해 살펴본 내용들을 핵심만 간추리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포스코 DX는 포스코그룹의 기술 심장부로서 그 전통적인 ERC 엔지니어링 역량 위에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용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날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룹의 핵심 동력인 2차 전지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죠. 재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시장의 높은 평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부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안정성의 원천이자 동시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주가 상승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이벤트와 AI 로봇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성장의 관건은 역시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그룹 외부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내부 의존도,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수익 성장 예측 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봐야 할 참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포스코 DX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포스코 DX는 제철소, 2차 전지 공장 같은 실제 산업 현장,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술만 가진 IT 기업과 비교했을 때 산업용 AI나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포스코 DX에게 그룹 내부 현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일 텐데요. 이 특별한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회는 무엇이고 동시에 어떤 도전 과제를 안겨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